네, 안녕하세요. 한국 월드 제작자 심포지움에서 월드를 가볍게 만드는 비법은 뭔가요?를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월드 크리에이터 키바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초부터 월드를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하리노프의 위로, 클럽 컬러, IYMMD 월드 등의 다양한 월드의 개발을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버추얼 유튜버 대월양 라디오님의 컨텐츠용 월드 제작 의뢰를 수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월드뿐만 아니라 아바타 크리에이터 큐비님의 모해를 제외한 모든 아바타의 유니티 대형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오른쪽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연락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월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월드에 대한 디자인을 상상해 보고요. 월드로 할 수 있는 기믹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월드의 유저가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을 모델링 도구를 통해 간단히 모델링해 봅니다. 어느 정도 공간의 비율, 면적, 구조 등이 3D로 확보가 된다면 디,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과 텍스처링을 하고 라이트링을 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기능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방금 저의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는데요. 사실 방금 저의 소개에는 다수의 최적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적화는 많은 과정에 어, 여러 단계로 나뉘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제가 소개한 과정처럼 많은 월드가 최적화를 하지 않거나 간단한 방법만 사용해서 월드를 만들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최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낮은 프레임을 보고 VRC 자체의 문제라거나 아바타가 무겁다고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최적화를 공부하고 나서는 단순히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월드를 만든다면 많은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월드의 디테일도 올라가고 하드웨어의 성능이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컴퓨터의 프레임 수만으로 만족하거나 아바타가 너무 무겁다는 것에 탓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얘기한 최적화 실태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부족한 월드들이 많은 경우는 최적화를 유기했다기보다 최적화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발표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탐구하거나 공부했던 과정을 생각해보며 최적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 상황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월드를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부족한 발표로라도 최적화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최적화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용량과 성능 최적화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사례는 제가 월드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의 사례입니다. 처음에 제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자 A씨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용량이 100메가 이하일 것, 프레임은 90프레임 고정이거나 그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이 두 요구사항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월드를 만들어 본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 본 월드를 좀 생각을 해 보면서 분명 요구사항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자인과 크기에 대해서 구상하기 시작했고요. 부스를 통해 월드에 넣을 다양한 에셋을 제작 의뢰자 A씨로부터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VR챗에 업로드를 해서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작 과정은 처음에 소개드렸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델리 프로그램은 블렌더를 사용했고요. 텍스처링 프로그램은 서브스탠스 페인터랑 포토샵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모델링 디테일 작업, 성능 최적화, 용량 최적화, 그리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반복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반복하며 과정을 나아갈수록 용량 최적화는 갈수록 더뎌지고, 그리고 테스트를 할수록 메모리를 너무 과하게 점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 용량 최적화를 할수록 월드 용량이 줄어들었어야 하고, 실제로 다운받는 월드 용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월드가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저사양 PC에서의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메모리 7GB를 점유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월드를 좀 분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작업했던 과정을 역으로 따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는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텍스처를 수정하거나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사용하는데요. 포토샵의 프로젝트 파일인 PSD 파일은 유니티의 PSD 임포터 플러그인을 통해 프로젝트의 이미지 앤셋으로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PSD 임포터로 임포트를 했을 경우 레이어가 개별의 스프라이트 형태로 임포트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리소스 관리가 편하고 월드가 빌드될 때 압축 포맷의 설정에 따라서 포맷이 바뀜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PSD 파일의 이미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의 이미지로 나뉘어져 빌드되어 오히려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SD 파일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수정과 관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규모가 큰 월드를 만들거나 용량 최적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압축 포맷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었는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아바타를 만들 때 본인의 아바타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압축 포맷의 설정을 바꾸거나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압축일 뿐, 실제로 아바타나 월드가 로딩되어서 실제로 리소스가 사용될 때에는 그래픽 카드가 읽을 수 있도록 압축을 풀거나 포맷을 바꾸어서 메모리나 VRAM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 포맷을 바꾸어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량과 함께 실제 점유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때 월드의 최저가 트렌드가 월드 또는 아바타 파일의 다운로드 용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열체 팀에서 아바타의 실제 메모리 용량 추정치를 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에 대한 최적화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월드를 만들면서 의도치 않게 최적화에 성공했던 발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번 사례에서는 제가 월드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들었던 월드에 대한 사례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개에서는 월드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잡한 월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보니 주변 제작자분들이 전부 제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방과 비슷한 월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똑같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 방과 똑같이 생긴 월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모델링을 할 줄 몰랐었기 때문에 큐브와 플레인에 인터넷에서 구한 로우 폴리 3D 모델 몇 가지로 월드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인으로 벽을 세우고 모두 큐브로 가구를 만들었는데요. 이쪽은 화면이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쪽에 이제 플레인으로 만들고 이제 나머지 가구들을 큐브로 만들었었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졌지만 완성을 하고 처음에 월드를 공개했을 때 인스턴스에 50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프레임을 유지했기 때문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은 모두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최적화에 대해 이제 막 공부를 하였을 때였기 때문에 칭찬받더라도 제가 왜 월드가 그 정도로 프레임 유지가 가능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저의 월드를 분석해 보려고 시도해 봤는데요. 이때 저는 프레임 디버거와 프로파일러라는 유니티 공식 툴을 사용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면 화면과 같이 한 프레임 내에 스크립트가 처리되는 순서나 실행에 걸린 시간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처리가 오래 걸리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는 하나가 아니라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툴도 개별로 존재하는데요. 이 툴은 공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프로젝트는 제가 유니티 2017과 2018 버전을 사용할 때 작업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과정에서 잠깐 소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잠깐 소개를 하자면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티 실행 환경에서 각 리소스가 얼마나 실제로 메모리나 VRAM에 사용이 되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캡처를 통해서 통계를 생성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인데요. 그래서 메모리상의 각각의 단일 리소스가 중복 적재되거나 리소스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 용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프로파일러를 통해 제가 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러를 켜고 한번 재생을 했다가 정지를 시키면 기록된 프레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클릭하면 하나의 프레임에서 실행된 스크립트들의 실행 시간을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드롭다운을 펼쳐보면 그래프가 아닌 표 형태로도 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어라키 모드로 보면 Waiting for Target FPS라는 처리가 한 프레임 내에서 가장 긴 처리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처리의 경우에는 고정 프레임일 경우나 엔비디아 G-Sync 같은 프레임 설정을 사용할 경우에 일정 프레임보다 목표 프레임보다 좀 더 해당 프레임이 빨리 끝났을 경우 남는 시간을 기다리는 처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음 처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카메라 렌더라는 처리가 있는데요. 이 처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면을 렌더링하는 동안 CPU에서 처리되는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처리가 두 번째로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더링 처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레임 디버거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프레임 디버거는 GPU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툴인데요. 처음 실행해 보면 아무 화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측 상단의 Enable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니티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상태로 분석을 시작해 보면 화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화면을 잘 보다 보면 각 항목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픽카드의 처리를 요청하는 수, 즉 배치 수를 의미하는 표기인데요. 보시면 아무리 큐브로 월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적은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재생을 정지한 상태로 분석을 해보면 재생하기 전보다 많은 배치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생 상태의 요청이 이름이 재생 상태에서의 각 요청의 이름에 스태틱 배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를 고려해서 유출을 해본다면 이것은 이제 다이나믹 배칭, 유니티의 다이나믹 배칭이라는 기법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배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이나믹 배칭은 정적 오브젝트가 동일한 메시나 머테리얼을 사용했을 경우 엔진에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을 합쳐가지고 처리를 하는 최적화 기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오브젝트를 스태틱으로만 만들어 둔다면 자동으로 유니티 엔진에서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최적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의 월드를 만들어 보면서 월드를 만들면서 최적화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월드가 유니티 기본 큐브와 단색 머테리얼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보니 엔진에서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아지게 되어 하나의 메쉬로 병합되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프리팹 또는 메쉬, 머테리얼을 체계적으로 잘 재활용을 한다면 높은 퀄리티의 복잡한 월드를 만들더라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경험 중 2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발표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제 개발 과정을 잠깐 소개해 봤었고요. 음, 런타임 환경에서의 메모리 최적화와 용량 최적화를 혼동하였던 실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적 오브젝트에 대해 오브젝트와 리소스를 재활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최적화 성능 분석의 용이한 분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최적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고려해야 할지 돌아보는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최적화 기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최적화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의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 최적화에 관심이 있거나 최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월드 제작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요쪽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아는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발표를 해주신 키바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자, 내려가지 마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데스크탑 유저분이면 점프를 하셔도 되고, 네, 여기 아보님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포토샵 PSD 파일로 했었을 때 레이어 개수만큼 증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월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아바타에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바타 월드는 기본적으로 같은 동일한 빌드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드를 하면 동일하게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저쪽 버블티님. 질문 있으시다. 네.
같은 메쉬랑 같은 메테리얼을 쓸 때 다이나믹 배칭으로 묶여서 연산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모델링 할 때 만약에 똑같이 반복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모델링을 할 때 하나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복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렌더에서 만약에 같은 오브젝트를 어레이 모디파이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배치했을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똑같은 오브젝트라고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같은 오브젝트를 여러 개 배치를 해야 동일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어, 이득을 따져봤을 때 블렌더에서 메쉬를 합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하는 부분을 블렌더에서 미리 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블렌더에서 병합을 모두 한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블렌더에서 병합을 해서 가져가는 편이 조금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니티에서 하는 것도 네, 조금 이제 블렌더보다 이득이 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 그럼 질문이 다음 질문 네. 그 블렌더에서 메쉬 네임을 정할 수 있잖아요. 네, 아시나요?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 블렌더 메쉬 네임이 같으면은 유니티 상에서 불러올 때 같은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블렌더에서 단순히 오브젝트 이름이 같다고 해서 유니티에서 같은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파일에 같은 데이터를 참조를 하고 있어야 유니티에서는 같은 파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파일이나 데이터를 해시 아이디라는 일련의 숫자를 통해서 파일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둥님. 그 질문 더 다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더 받으면은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기둥님까지만 받고 남은 질문은 따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티 문서가 이제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 과정에서 헷갈리는 점이 좀 있는 건데 다이나믹 배칭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동일 메쉬 또는 동일 마테리얼 사용이라고 해서 마테리얼을 통일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스프라이트 처리를 해서. 그러면 동일 마테리얼인데 다른 메쉬일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같은 프리팹을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메쉬가 같아야 되고요. 그 메쉬가 같은 것 중에 이제 같은 머테리얼을 사용하는 것끼리 이제 그룹화 시켜서 묶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A 메쉬를 여러 개 배치하고 머테리얼 같은 걸 전부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머테리얼을 B를 여러 개 배치해서 사용을 한다면 A와 B 이렇게 두 개로 묶이기 때문에 배칭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두 개로 병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네, 첫 번째 세미나 시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25분에 두 번째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미처 못 물어본 게 있다면은 따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